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입니다. 오늘 토론 M에서는 숫자를 통해 이번 대선의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5년, 나아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현역 최다선이시죠. 육선 의원이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 소개가 제일 짧은데요. 삼선이시죠. 삼선. 예.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중진이시고요. 유시민 작가님하고 정규재 주필께서는 한 자리에서 방송하신 게 처음이신가요? 예, 얼굴 맞대는 건 처음인 것 같죠. 예. 그런가요? 예. 네. 두 분 모이신다니까 벌써부터 시청자들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어떤 네. 토론이 벌어질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아니 뭐 오늘은 주제를 놓고 뭐 예. 대립된 의견을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나 똑같은 의견을 오히려 낼 수도 있고. 이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은요.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약속대로는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네. 출구조사가 나오면 그래도 어차피 난상 토론으로 갈 테니까요. 긴장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첫 질문. 이번 유 작가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어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관전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 이게 대선이 이루어진 이유가 조기 대선이 예. 이루어진 이유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파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기 예. 대선이 치러지는 거라 이 건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정권을 교체하느냐 아니면 다시 신임해서 예. 정권을 또 주냐 그 당에 그거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정주필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가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제도가 얼마나 커버해 주느냐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민주적으로 얼마나 잘 수습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시험에 든 상황이죠. 저는 비교적 만족할 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예.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주의가 복원력이 있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예. 이런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은 약간 어떤가요? 같으신가요? 저는 이제 포인트를 득표율, 예. 각 후보자들의 득표율에서 조금씩 이제 희비가 깔린 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다면은 예. 그야말로 그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지게 예. 되고요. 또한 그 통합 정부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예. 다소 여유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또 김문수 후보가 40%를 또 넘기게 된다면은 예. 김문수 후보와 친윤 세력의 또 연합이 또 공고히 될 수 있는 예. 또 토대를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또 당권 투쟁이 굉장히 예. 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40%의 득표를 높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젖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좀 이따 출구조사 결과 나오면 조 의원님께 여쭤볼 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 이준석 후보의 예. 포인트는 예. 10%두 자리를 넘길 것인가 안 넘길 예.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의 두 자리 숫자를 넘기게 된다면은 차기 보수 세력의 어떤 지도자, 예. 지도자로서의 또 입지를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예. 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는 보수를 대변한다고 자칭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예. 국민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그리고 이후에 보수는 어떻게 재편될 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작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저는 편하게 내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거기를 기점으로 기존에 그 내란 행위를 찬성하는 쪽을 더 이상 보수라고 부르기 어렵다라고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기준점이 세워지면서 평가와 재편이 있지 않을까, 이번 대선. 예.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번에 필요한 리더 누가 될지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어떤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규재 주필께서는. 예.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매우 그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두 번의 선거보다 오히려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사실 높은 투표율이 물론 민주주의 일반적인 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면도 있습니다만 또 국민들 사이의 분열이라든지 분노, 쌍방에 대한 증오 또 이번 선거전에서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혼탁한 또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통합을 잘 이루어내느냐, 두 국민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믹스처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는 또 능력을 갖춘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겠죠. 결국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것이다. 통합이란 측면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 작가님? 그 지금 뭐 주요 후보가 사실 당선권에 있는 후보는 둘뿐이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제가 아까도 굉장히 단순한 선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내란에 대한 심판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해 주거나 교체하거나 하잖아요. 김문수, 이재명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정주필께서 말씀하신 게 분열되어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 경제를 포함해서 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캠페인 과정에서도 보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살펴보고 공약도 보고 그 사람 살아온 과정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조경태 의원께서 아까 50%, 40%, 10% 말씀하신 거에 보듯이 누가 지금 당선이 유력한가는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지금 정주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조경태 의원 말씀하실 때 득표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분 통합 말씀하셨고요. 그 통합이란 관점에서 봐도 득표율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 관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경제가 매우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한 요즘 사회적 갈등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불거지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 비중이 너무 많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내란 세력을 아주 단호하게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만이 우리 사회의 안정도 이룰 수 있고 사회 통합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경제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고 나아가서 미래의 갈등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할 수 있는 분.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에서 맨 먼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합니다. 정확히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박 의원 얘기하시는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이번 선거는 보수가 지고 들어가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얼마나 멋지게 지느냐 하는 원래부터 정해진 게임이죠. 그냥 기본 구도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계엄 세력이 다시 뭐 복권되느냐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의 게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가 지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앞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박주민 의원님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통합 얘기하셨는데 통합이 사실은 어떤 기준점 없이 무조건 봐주고 합치는 게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겨울에 있었던 내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진행되는 통합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도 많이 다녀보니까 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민생 회복 그리고 그동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미뤄왔던 과제들이 제가 느끼기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예. 뭐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예. 그다음에 노동 환경도 너무 많이 변해서 예.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여러 예. 복지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제는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도 통합이지만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 있고 특히 의지가 있는 사람, 예. 일을 하겠다 이런 예.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리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한 번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M이었습니다.